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 B가 12네. 요 안에 12개가 들어있다. 근데 A에 27개가 들어있다는 거, 이쪽에 15개가 있다. 그 다음에 A 합 B의 여집이지. A 합 B의 여집합에 4개가 있다는 거, 이 바깥쪽에 4개가 있다. 그럼 이제 전체는 여기 27개, 31개지. 31개인데 전체가 50개니까 31개, 나머지 19개는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안 되는 갈 데가 없지. 그 B가 몇 개고 했으니까 B는 31개다. 그 다음 16번. 운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18명, 학술 동아리에는 15명, 모두 가입한 학생은 7명, 요거는 11명, 요거는 8명. 운동 동아리 또는 학술 동아리 합집합에 몇 개 들어있노요? 18 더하기 15 빼기 7. 이건 우리 교과서,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22. 자, A는 0, 1, 2. 자, 집합 B는 뭐냐면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A에 있는 원소 이 말이지. 그럼 A가 지금 X는 0, 1, 2 중에, 자, Y도 0, 1, 2 중에 그런 X하고 Y를 더해주면 0, 1, 2, 1, 2, 3, 2, 3, 4. 요게 바로 B집합. 그 집합 B는 0, 1, 2, 3, 4 여기까지가 B. A에 있는 원소들끼리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C야, 이제. C는 요거를 곱해야 돼. X에 있는 원소랑 Y에 있는 원소 곱하면 0하고 곱해지는 걸 다 0이 될 거고, 1하고 곱해주면 1, 2, 2하고 곱해주면 2, 4. 요 C 집합이 0, 1, 2, 4가. 그러면 A가 있으니까 A가 0이 되니까 A는 그 다음에 C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되고,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4. A 교집합 X가 A라는 말은 A하고 X는 이렇게 돼요. 그래야 교집합이 A가 됩니다. A는 X에 이런 관계가 돼요. A는 X의 부분집합. 그 다음 B합 X가 B가 됩니다. 이게 B고 이게 X가 돼야지만 B합 X가 하면 B가 됩니다. 이 말은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X는 B의 부분집합.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게? 자, B가 지금 20의 약수니까 요 B를 구해보면 1, 2, 4, 5, 10, 20. 요게 B지. 요거의 부분집합이다. 그런데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이거는 10의 약수니까 A는 1, 2, 5, 10이지. 집합 X는 1, 2, 50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A가 요 X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1, 2, 50은 무조건 요 X가 원소를 갖고 있어야 돼. 요거 4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요거 4개를 빼놔놓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제곱. 그래놓고 거기다가 1, 2, 50을 다 집어넣으면 1, 2, 50을 포함하면서 B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서 답은 4가지.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돼요. 많이 했잖아. 이게 문제가 쉽다는 건 아닌데 많이 했잖아.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30번. (1, 2, 3, 4, 5, 6, 7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는 이거는
내가 지금 집합 C를 구합니다. 집합 U의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C는 뭘 만족해야 되느냐면 A하고 합집합을 했을 때랑 B하고 합집합을 했을 때랑 그 집합이 같은 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원소를 보면 2하고 3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2하고 3은. 그 다음 5, 7은 이쪽 편에만 있거든요. 그 다음 1, 6은 이쪽 편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집합 C를 둘 다 들어있는 건 2, 3이지. 요 C랑 A랑 한번 합집합을 하고 B랑 합집합을 했을 적에 그 결과가 이렇게 같아져야 돼. A랑 합집합을 했을 때랑 B랑 합집합을 해서 같아져야 돼. 근데 요 C에 만약에 A에만 갖고 있는 5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C에 5가 없다 생각해봐. 자, 그럼 요렇게 할 때는 합집합을 하면 5가 생겨버리잖아. 여기 5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합집합에 5가 만들어지질 않겠지. 그러면 이렇게 갖게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갖게 될 수가 없지. 이 C에는 절대 5는 없으면 안 돼. 그럼 7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이쪽 편에만 있는 1이나 6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C에는 반드시 1, 5, 7, 6 1, 5, 7, 6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어버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합집합을 할 때 만약에 5가 없다. 그럼 이거하고 합집합할 때는 5가 생기지만 이거하고 합집합하면 5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면 5는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으니까 이 두 집합이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5, 7은 1, 2, 6, 7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여기 C의 원소로 딱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요 둘 다 들어있는 3은 생각해봐. 3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A하고 합집합을 할 때 3이 생기겠지. 원래 3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할 때 3이 생길 거래. 그럼 같아질 수가 있겠지. 근데 3이 없다 해봐. 이렇게 합집합을 할 때도 3이 생기고 이렇게 합집합할 때 3이 생기잖아. 3이라는 것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3이라는 거. 그런 수들이 어떤 수가 있냐. 2하고 3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하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야. 1, 5, 7, 6은 C 안에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이거하고 이거 합집합할 때마다 그 값이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2하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뭐야? 1, 2, 3, 4가 그러네. 4, 5, 6, 7. 4도 마찬가지야. 4도 뭐 있으면 이렇게 할 때 4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4가 생길 거고.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할 때 4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할 때 4가 안 생기니까 관계없잖아. 4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수 두 개랑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즉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 요거 4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2에서 함수계가 됩니다. 2, 3, 4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8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1, 5, 7, 6을 몽땅 다 집어넣는다 생각합니다. 이 30번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해를 확실히 해야 돼. 한쪽에만 있는 거 5하고 7이나 1하고 6 요거는 이 집합 C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4도 이 수들은 있어도 만족되고 없어도 만족되는 거야. 이 두 집합이 갖게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 여기 어떤 집합을 만드는데 요 종류를 찾는 거야. 요 2가 있는 경우 한 가지 생기고 없는 경우 3도 있는 경우 하나 생기고 없는 수는 그렇지. 두 가지니까 2의 세배. 요걸로 만든 부분 집합이라 이 뜻이야. 그럼 공집합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2, 3, 4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1, 5, 7, 6을 다 집어넣는다. 요거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 집합.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요거를 항상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됐네, 이제. 한번 됐네. 나머지 사람은? 31. (30명의) 학생 중에 등교할 때 버스는 20명, 지하철은 16명.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은 X입니다. 자,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으면 16명이네. 이 사람들이 몽땅 이거 타버리면 됩니다. 자,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지. 그 요거 두 개 더하면 36이잖아. 총 30명인데 이거 각각을 대입버리면 36이야. 그 말은 여기에 최소한 6명은 동시에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6명보다 더 많으면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6명은 겹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 요 안에 있는 학생 수가 30명이 됩니다. 그럼 7명이 있어도 되고 8명이 있어도 되고 어디까지? 16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17명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여기 16명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더라. 자, 여기 봐.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P하고 Q에는 요런 관계. 즉 P가 Q에 요렇게 되면 P이면 몽땅 Q가 되잖아.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끝이잖아. 계속 똑같은 것밖에 안 있잖아. 이게 참이라는 말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미리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 P이면 Q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요거 대우.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요런 관계다 이 말이야. 그럼 P는 Q에 들어있네. 그다음 Q는 R이 아닌데 들어있어. Q는. 자, R이 요렇게 있으면 Q는 R의 여집합. 즉 이쪽에 Q가 들어있다. 근데 P는 그 Q 안에 들어있는 거야. P는 Q 안에 들어. 요렇게 되는 포함 관계다. 자, 그럼 여기서 P면 Q다. 이거 참이야. Q면 R이다. 이건 참이 될 수 없지. 무조건 참이 되려면 이렇게 속 들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에. 안으로 들어있을 적에 P면 Q이다. 이렇게 참이 되는 거예요. 다음 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P는 1번 봐. P는 R의 여집합에 요렇게 돼 있으면 참인 거야. 여집합이 여집합 안에 이렇게 속 들어 있으면 참이 되는 거야. 요게 어떻게 생겼든 관계없이. 그럼 P가 R의 여집합에, P는 R의 여집합에 있는 거 맞지? 맞으면 이건 참이야, 참. 그 다음에 R은 Q의 여집합이 있다. R은 여기인데 Q가 아닌, 맞네, 이것도. R도 Q의 여집합이야. 자, P가 Q에 들어있다. 이것도 맞네. P가 Q에 들어있네. 그렇게 해서 앞에 게 뒤에 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참이 되는 거야. 자,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있다. 자, P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지, 이만큼. 이게 R에 들어있는 거가 아니지. 용은 틀려. R은 P의 여집합에 있다. 요 R은 P가 아닌데 R이 있다. 이거는 맞지. 요 R은 요거 P의 여집합에 있다. 요거는 참인 거야. R은 P에 있다. 요거는 다 참. 이면 이다. 요게 참이 되려면 요게 요 안에 싹 들어있으면 참인 거야. 이 자리에 꼭 P, Q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그지? 여기는 이렇게 이상한 게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오더라도 요집합이 요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럼 14번.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이것이고. 자, 14번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문제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돼. 14번은. 절대값 x가 a보다 이것은 x가 마이너스 2에서 4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문제가. 자, 문제 자기가 천천히 읽어봐. 이런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문제를 천천히 읽어봐. 이걸 반대로 읽으면 안 돼, 반대로.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이거다. 이 말은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우리 보통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보통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식을 보고 이렇다는 거, 그게 이해가 돼야 돼. 반대로 써 틀리지 말고. 자,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P가 Q의 충분 조건. 또는 P가 Q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이면 다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Q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지.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요 놈이 요거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분 조건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자,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 요렇게 되려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네. 자, 요 식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보다도 작고 4보다도 작으면 2보다 작다지. 자,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최대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최대값 그게 2가 됐다. a 최대값이 2가. 그 다음에 이것은 필요 조건이야. 자, 이제 문제 바꾼다.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이제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다. 이게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은 앞에 게 P고 뒤에 게 Q를 할 때 P하고 Q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B에서부터 B가 필요 조건이니까 이 P가 더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B부터 B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마이너스 B에서부터 B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에서부터 B가. 이제 A는 보지 말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P가 Q를 포함하는 요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지.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마이너스 2 곱해버리면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보다도 크고 4보다도 커. 2보다도 크고 4보다도 크게 되면 4보다 큰 거네. 자, 그래서 B는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B는 최소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 그 다음 B의 최소값은 4. 요 정도면 딱 시험 내기 좋은 거예요. 자, 특히 여기서는 요 말을 반대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요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 문장을. 자, 15번. 양의 실수 A와 B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A는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야. 근데 A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A 집합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이렇게. 요게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은 X-1의 절대값이 B보다 작으니까 오늘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X는 1-B에서부터 1 플러스 B다. 요게 X번입니다. 근데 A 교 B가 공집합이 돼야 돼. A 교 B가. A하고 B가 겹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자, 그 말은 요 집합이 요렇게 돼가 있어도 될 거고 1-B에 1 플러스 B가 요렇게 했어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거고 또 요렇게 있어도 돼. 왼쪽 편에 요렇게 해서 1-B가 1 플러스 A보다 요렇게 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초록색 상황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생각해요. 1-B가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을 수 있겠나 없겠나. A, B는 양수라는 말 때문에 있을 수가 없잖아. 1 플러스 B는 양수잖아. 양수. 근데 1-A는 음수잖아. 양수가 음수보다 왼쪽 편에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초록색 상황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요 빨간색만 성립한 거야. 빨간색이 성립한다는 말은 1-B가 A보다는 커버려야 돼. 같아도 안 돼. 그지? 같아도 교집합이 생겨버리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썼어요. A 더하기 B는 1보다 작으면. 물론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양수를 했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어떤 값이 안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값이 안 나와. A가 얼마, B가 얼마 이런 게 안 나오니까. 16번. 응? 찍혔다. 근데 어디서 찍혔는지를 몰라.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를 할 때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P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가 어디서 된다고? Q의 여집합이 있으라고. 이때는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했지. 여기 Q가 있어. Q 여집합에 P가 있더라. P는 여기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려워.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기 쉬운데. 그래서 요거를 절대 이렇게 표현 안 하도록 조심해. P가 Q의 여집합에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P가 Q의 여집합에 있다 할 때는 이렇게. 그런데 또 참고로 P의 여집합이 Q에 있다. 이럴 때는 이제 할 수가 없어. 여기에 Q가 있으면 이때는 이제 P의 여집합을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왜 못하는데요? 해봐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PQ는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에요. PQ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 다음 17번. 자, P가 R에 들어있네. 자, 잘 따져봐. 이거 P가 R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P가 R에 들어있거든요. 그 R은 Q에 들어있어. R은 또 Q에 들어있기 때문에 Q가 이렇게 들어있어. 자, 그 Q는 또다시 S에 들어있어. 그럼 S는 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Q가 S에 이렇게. 다시 S는 R에 들어있다. 이상하네. 이놈이 요 집합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은 요거 세 개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는 거지. 요게 여기 들어있고, 요거는 여기 들어있고, 요거는 여기 들어있고, 여기는 여기 들어있고, 요거는 여기 들어있고, 요거는 여기 들어있게 되려면 이거는 서로 같을 때밖에 없어. A가 B에 들어있고, B가 A에 들어있고, 이건 A, B가 같다는 말이죠. 요거는 QRS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관계를 다시 표현하자면, P가 요렇게 있는데, Q, R, S 요거 세 개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P는 Q, R, S 어디든 간에 서로 들어있어야 돼. P는 Q에 들어있어야 돼. 요거 맞고, 그 다음에 P는 R의 여집합에 들어있다. 이거가 다시. P는 Q이기한 충분조. 들어있으니까 P는 Q이기한 충분조. 그 다음에 R은 S이기한. R과 S는 서로 같은 거지.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충분조. R과 S 사이에는 필요 충분조. 자,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 우리 교재에서 한번 해봤다, 그지? A, B가 자연수일 때 곱해서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다. 그럼 요게 가정,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P고, 요게 Q다, 이 말이지.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게 가정, 결론, 이렇게 돼요. 가정, 결론.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해야 돼? 대우를 먼저 써야 되지. P이면 Q이다. 이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 자, P이면 Q이다. 요거 대우를 써라 하면 not Q이면 not P더라. 자, 요거는 참거짓이 같다 있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명하라 할 때 대신에 이거를 증명을 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 자, 그럼 대우부터 적어야 된다. A, B가 자연수일 때 not Q이면 not P다. A 또는 B가 짝수다. 이거 부정하는 거 잘 이해해야 돼. A가 짝수구나 또는 B가 짝수다. 이 부정은 둘 다 홀수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이 부정은 요게 됩니다. 그러면 A, B가 짝수다 있기 때문에 곱하면 홀수가 된다. 이제는 곱하면 홀수다. 자, 지금부터는 이 부분이 가정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쪽이 가정입니다. 지금부터 요게 가정이에요. 이제부터. 요 가정에서부터 이 결론, 곱해도 홀수다 하는 것을 밝혀줘요. 이 가정으로부터 곱하면 홀수다 하는 것을 밝히는데, 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냥 자연수인지 0 또는 자연수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자연수인지 0 또는 자연수인지 이게 안 헷갈리도록 잘해. 자, 우리 짝수는 어떻게 했어? 짝수는 이렇게 쓰면 짝수잖아. 그리고 K는 자연수. 그럼 K 대신 자연수 막 집어넣어봐. 1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6. 자연수네. 그 자연수는 짝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홀수는 그거보다 1이 많거나 1이 적지. 그래서 홀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홀수는. 2K보다 1이 더 많거나 2K보다 1이 적다. 이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요 부분. 자, 여기는 1 넣으면 1이지. 2를 넣으면 3. 3을 넣으면 5. 이 K는 자연수인 거야. 자연수.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모든 홀수가 다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는 뭐야? 0을 넣어야 1이 나와. 1 넣어버리면 3부터 출발하지. 1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는 0 또는 자연수. 차이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똑같은 2K는 짝수야. 그 짝수는 2K 써면 되는데 이거를 2K-1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2K 플러스 1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봐요. 여기는 0 또는 자연수란 말이 2K 플러스 1이라고 있고 그럼 B도 홀수니까 2L 플러스 1. 둘 다 K 쓰면 안 된다, 그지? 둘 다 K 쓰면 이 두 개는 항상 같은 수가 되죠. 그리고 K도 그렇고 L도 그렇고 0 또는 자연수를 써버리면 이게 모든 홀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AB가 이제 모두 홀수라면 AB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알아보느냐면 곱하면 홀수다 요거 알아보면 돼요. 곱하면 홀수다 요걸 알아요. 자, 두 개 AB 곱하자. 이렇게 곱했네. AB 이런 걸 곱했습니다. 정리했다. 전개식이네. 자, 이거를 내가 뭘 알아보느냐면 홀수인지 그거 알아보니까 2 곱하기 2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식에서 2를 묶어내는 거예요. 2를 묶어내면 2L까지는 이렇게 되고 뒤에 1이 더 남아있죠. 이렇게. 2 곱하기. 자, 요건 어떤 수야? KL이 0 또는 자연수니까 요것도 역시 0 또는 자연수지. 그럼 2 곱하기 0 또는 자연수에다가 더하기 1 하니까 이게 뭐야? 홀수가 되는 거지. 요건 0 아니면 요거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0 또는 자연수이므로 곱하면 홀수이다. 2 곱하기 자연수 또는 0 더하기 1 했기 때문에 홀수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된다는 거 확인했지.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 어떻게 하면 참인데? 곱해서 홀수다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참인 거예요. 요게 가정이고 요게 결론이지. 곱하면 홀수다. 요게 확인이 되면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했더니 우리 홀수라는 거 확인했잖아. 따라서 주어진 명제도 참이더라. 자, 요렇게 증명하는 거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알겠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 요렇게 한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쉬운 거 같은데 사실 안 쉬운 거야, 이런 게.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버리면 틀릴 수가 있어. 자, 기억은 이거 그냥 상식같이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수의 절대값 취한 거하고 절대값 취하지 않은 거는 절대값 취하면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양수일 때는 똑같겠지. 그냥 A나 절대값이 똑같을 거고 0이 또 똑같겠네. 그래서 음수가 돼버리면 좌변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 좌변이 무조건 우변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거. 그래서 좌변은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양수일 때는 같을 거고 0일 때도 같을 거고 음수일 때는 클 거고.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해서 기억은 바로 참인 걸 알아봐야 돼. 기억은 보고 뭐지 이런 게 아니고 보자마자 바로 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제 많이 봐서 잘할 거야. A가 B가 이렇게 되면 제곱을 해도 이렇게 되나? 아니라 했지. 자, 니은이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으면 성립해? 그렇지. 양수다 이 말이 있으면 성립해. 요 말이 있으면 요게 성립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양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는 이제 바로 여러 번 하니까 딱 보이지? 참고로 A가 B보다 이렇게 될 때 A 세제곱은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 있지. 세제곱은 무조건 성립해. 양수, 음수 관계없이. 하지만 제곱일 때는 양수다 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커.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이건 당연히 씁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얼도 똑바로 해야 돼. 이상하게 해가 대충 해놓으면 다 틀려. 특히 니얼. 자, A가 B보다 작지.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언제 바뀌느냐 하면 A, B의 부호가 같을 때, 양수일 때는 말이 아니고 곱해서 양수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부호가 같을 때, A, B의 부호가 같을 때, 자, 그럴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다. 지금은 A, B의 부호가 같지. 둘 다 음수니까. 자, 같기 때문에 A가 B보다 이렇게 되면 A분의 1과 B분의 1은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2열 특기 잘 해놔야 돼. 2열. 2열은 대충 하면 100% 틀려. 100% 이거는. 자, 20번. 다음 부등식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은 바로 성립, 이렇게 바로 보여야 돼. 기억은 외워두는 게 좋다. 자, 기억은 무슨 식이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보다 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것도 무조건 0보다 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A 꼴 B 꼴 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양수가 돼. 그럼 요걸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A제곱 AB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조건을 주면 이건 뭐야? 작을 수는 없지. 같다란 말이네 이제. A 꼴 0 B 꼴 0이다 이런 뜻이야. 만약 요렇게 조건을 딱 주면 요렇게 보여요. A 꼴 B 꼴 0이다 하는 말을 요렇게 줄 수 있어. 작을 수는 없고 같을 수만 있잖아. 저게 같게 되는 거는 둘 다 0이 될 때 같게 된다 이렇게 했어. 둘 다 0이 될 때 같게 된다. 같게 될 때 하는 거는 저런 뜻이야. 그래서 기억은 바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또 왜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자주 나와. 기억 같은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놔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보여야지. 니은도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돼. 자, A 쓰니까 또 헷갈릴 수 있거든. X로 바꿔놓을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항상 성립하는 거 찾는 거야. 항상. 그럼 여기 X 대신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0보다 크다. 이게 맞나 틀렸나 이 말이지. 자, 이때는 이거를 세면 뭐로 보라 했냐면 이렇게 Y로 보라. 그럼 이 식의 판별식 조사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음수지. 이 식의 판별식이 음수라는 것은 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 X하고 교점이 없다 이 말이야.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은 음수라는 말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 Y 값은 항상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다는 거 알 수 있지. 요거는 2차 계수가 양수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다. 니은도 절대 못 알아보면 안 돼. 니은 같은 거를 보면 바로 저게 양수다 하는 게 바로 딱 돼야 돼. 디귿 볼게. 디귿 이런 거 나오면 막 머리 아파. 디귿 이런 거 나오면. 자, 디귿은 일단은 봐. A, B가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양수, 좌변도 양수, 우변도 양수지. 아까 이렇게 했잖아. A가 B보다 크면 A제곱도 B제곱보다 크다가 성립하려면 요런 조건이 있으면 요식이나 요식이나 같다 있잖아. 그제? 지금은 요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요 말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도 되지만 이거 두 개를 제곱했는 거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근호는 대부분 제곱한다 생각합니다. 절대값 대부분 제곱한다 하면 돼. 왜? 그대로는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을 뺄 거야. 루트 A 더하기 B 요거 제곱해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요거 제곱했는 거를 뺐을 적에 이게 0보다 크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말이고. 이게 항상 0보다 크나 안 자 이거 알아봐야 돼. 자, 이건 그대로 A 더하기 B. 요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2 루트 AB. 자, A 더하기 B는 없어지면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돼서 이게 음수가 돼버리지. 음수가 돼버려. 음수가 되면 앞에 게 큰 게 아니고 뒤에 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앞에 게 큰 게 아니고 뒤에 게 C 더 크다. 자, 21번. 이런 거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한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자, 요거는 식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y 더하기 y분의 9 이런 걸 자꾸 이제 연습해야 돼. 연습해서 이런 식을 눈에 익혀야 쉽게 할 수 있어. 자, 이게 크거나 같잖아. 우리 산술기하 평균. 자, 다시 볼게.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면 곱해서 제곱근을 치행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 A 꼴 B일 때 성립. 이거를 계속 해야 돼.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다. 그지? 자, 이거 계속 쓸 거야. 이번 시험에 그냥 시험 나온다 보면 돼. 계속 쓸 거야. 자, 이렇게 쓰는 식들의 모양을 자꾸 눈에 익혀놔야 돼. 자, 이제 요거는 2루트, 자, 밑에 거 쓸 거야, 밑에 거. 두 개 더하면 2루트 두 개를 곱해야 돼. 자, 곱한다. x랑 x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돼. 그럼 결국 요게 2라는 말이니, 그지? 요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2다, 이 말이잖아. 2보다 크거나 같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값이 2가 된다, 이 말이야. 됐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크거나 같다. 밑에식 쓰는 거야, 밑에식. 2 루트 y 곱하기 y분의 9 요거 계산은 요거 약분되니까 루트 9는 3이니까 요거는 6이네 결국. 요거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요거의 최소값은 6, 요거의 최소값은 2. 그럼 최소값끼리 더해주면 최소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8. 자, 22번 또 이것도 문제를 외워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못 풀어. 문제를 다 외워놔야 돼. 문제를. 아, 요렇게 푸는 유형도 있구나. 요렇게 푸는 유형도 있구나. 자, 이거는 a분의 2 더하기 2b분의 1 여기다가 요 a 더하기 b를 곱해줄 거예요. 여기다 a 더하기 b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만데? 1이잖아. 1은 곱 하나만 하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 돼. 만약에 a 더하기 b가 이거 2였어. 그 앞에 2분의 1 해주면 똑같을 거야. 1을 곱했기 때문에 이 값은 파란색 값이나 초록색을 곱했는 값은 같은 값이야. 자, 이거를 전개를 시켜야지만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식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전개식이 봐. 요렇게 전개하면 약분되면서 2. 그러니까 요렇게 전개하면 2b분의 a. 그러니까 요렇게 전개하면 a분의 2b. 그러니까 요렇게 전개하면 2분의 1. 이거는 그냥 전개식인 거야, 전개.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쓸게. 2b분의 a 더하기 a분의 2b 더하기 2분의 5. 이 말이지. 자, 두 개를 더하면 크거나 같아.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요 식은 크거나 같아야 돼. 요 식은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거. 2b분의 a 곱하기 a분의 2b.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는 그냥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 이 식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그런데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1이 돼버리면 요게 2만 남지, 2만. 2분의 4니까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은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냥 K를 2분의 9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물었네.
그거를 사실은 따져야 되는데 그거 따지면 또 너가 헷갈릴까 싶어서 쟤는 그냥 넘어간다. 2분의 9보다 크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K가 2분의 9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 하려면 이게 왜 최대값이다 이런 말을 쓰는지를 알아야 돼. 자, 아는데 그거 써버리면 더 헷갈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분의 9다 이렇게만. 자, 이렇게 써봐. 산술기하 평균선은 문제를 자꾸 유형을 눈에 익혀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식은 산술기하 평균선을 쓰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쓰는 건 힌트가 나와. 문제에 양수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 힌트에 양수다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에 쓸 수 있겠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죠. 저쪽 하나들 지금 다 시험 쳐보면 이렇게 22, 23 이런 걸 자꾸 틀려. 24 이거 지금 절대부등식 나오네. 이쪽이 어렵다고 그랬어. 23번. 좌표 평면 위에 점 4,6. 자, 요 점이 4,6이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직선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B시라 했어. 즉 X절편과 Y절편이 이렇다 이 말이야. X절편하고 Y절편. 자, 그럼 이 X절편은 어떻게 찾는데? Y에 0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럼 X는 A, 여기 A야. 자,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네. Y는 B, 이건 또 B가 돼. 자,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묻거든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AB 하면 되겠지. 그래서 넓이. 이 넓이는 2분의 1 AB. 자, 이거의 최소값 찾는 거예요. 2분의 1 AB가 넓이인데, 이 넓이는 봐. 4,6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려봐. 직선이 자꾸 모양이 바뀌지. 그리고 삼각형도 모양이 자꾸 바뀌잖아. 그래서 이 넓이가 제일 최소가 될 때의 값을 찾는 거예요. 제일 최소가 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4,6이라는 것은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자, 이 직선식이 반드시 뭘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A분의 4랑 B분의 6을 더하면 항상 1이 돼야 돼. A분의 4랑 B분의 6은 더하면 1이 돼야 돼. 4,6을 요 XY에 대입했다는 거다. 왜냐면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4,6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이 뜻이야. 4,6을 반드시 만족해. 그럼 뭐 합이 일정한 게 있네. 합이. 그 다음에 양수네 또. 자, 그러면 항상 봐라. 두 개를 더했지. 더하면 크거나 같아. 2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 두 개를 더하면. 즉, A분의 4랑 B분의 6을 더했지. 그럼 크거나 같아. 2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 AB분의 4, 6이 24. 항상 요거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요게 얼마라고 했어? 요게 1이라고 했잖아. 1. 요 값이 1이 되는 거야. 양변에 2를 나눠버리자. 2를 이렇게 나눠주면 요게 2분의 1이 되네. 자, 양변 다시 제곱을 해버리자. 그럼 4분의 1이 되고 요건 AB분의 24 이렇게. 자, 요거는 양변에 요거 다 곱해버리면 되네. 그럼 AB는 4 곱하기 24보다는 크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AB의 최소값이 요게 됩니다. AB의 최소값이 요거. 요 AB의 최소값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2를 나누면 최소값이 뭐겠기 때문에 여기 2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2를 나누면 4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값이 48이다. 어렵다, 그지?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해가 영상 같은 거 딱 보고 정리해가 자꾸 반복해서 쫙 풀어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잘 못 풀어요. 그 산술기하 평균은 시험에 그냥 나온다 생각하면 돼. 하여튼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니까 확실하게 숙달을 시켜놔야 돼. 24번.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 하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그게 절대 부등식 하는 거야. 항상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2차 부등식이다 했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는 생각하면 안 돼. 0이 아닌 경우만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떤 2차식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우리가 Y는 해서 그래프로 보는 거야.
자, 아까 전에 그래프가 쌤이 이렇게 그려지면 항상 양수라 했지. 이 그래프는 뭐 어떻게 되겠냐? 항상 음수가 되네. 이렇게 되네. 이 2차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런 걸 이해해야 돼. 그 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위로 볼록하면서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 뜻이지. 이게 위로 볼록하면서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위로 볼록하다는 게 뭐야? a는 음수다. 2차 계수 여기 음수가 있어요. 그 다음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말이야. 그지? 교점이 없다 이 말이야. 근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판별식 하는 게 판별식. 짝수식 쓰잖아. b-제곱 마이너스 ac 요놈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항상 이 값은 0보다 작게 된다. 요거 풀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인데 여기 0보다 크면 돼. 오른쪽으로 이 항에서 정리한 거다. 자, 그럼 1, 4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이지. 그럼 이게 크다잖아. 크다. 자, 크다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1보다 큰데 0보다는 작아야 돼. 0보다 작다 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게 됩니다.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러면 이 x 대신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이 결과가 계속 음수만 나옵니다. 그 다음 25번은 요거는 이제 이 공식 쓰면 이제 더 어려워. 이 공식 쓰면 더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안 해줬는데 여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시험지 2회 3회 나가면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하는 게 있어. 이름부터 이렇게 생겼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우리 앞에서 썼던 건 먼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었다. 이제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 요것들이 실수일 때. 산술 기하 평균은 언제 썼어? 양수일 때 썼지. 이건 양수가 아니고 실수일 때. 아무 수나 다 씁니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은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런 관계식이 아니야. 요런 절대 부등식을 하나 그래. 제곱이야. 제곱이야. 그럼 하나씩 곱해주면 AX, BY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2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 요 값이 루트 13이다. 이렇게 볼 거야. 2분의 1하고 A를 곱해줘. 3분의 1하고 B를 곱해줘. A하고 X를 곱하고 B하고 Y를 곱해줘.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자, 제곱이 두 개 곱해지는 모양이지. 자, 그러면 요거는 1차식 모양. 1차식이 제곱되어 있는 거. 요 두 개씩이 곱했는 거. 2분의 1A, 3분의 1B. 요거의 제곱보다 요런 식이 성립하려면 앞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면 AX 돼야 되니까 그게 2분의 1A. 그럼 요거 2분의 1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A 이렇게. 자, 뒤쪽에는 또 3분의 1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는 더 어려워. 식을 막 우리가 모양을 막 만들어서 이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어. 그래서 산술 기하보다는 이제 조금 더 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이제 계산해봐. 요거는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요거는 루트 13이라 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해보니 요게 13이 되겠지. 자, 요거 계산하면 4구 36분의 13이지, 요게 36분의 13이에요. 36분의 13. 거기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게 1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내가 지금 찾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리고 13에다 요 역수
13분의 36을 곱해버리면 이게 36보다는 크거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말은 제일 작을 때가 36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36이 된다. 지금 이제 요 공식 쓴다. 요거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고 쓰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요 식을 써서 하는 문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안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했던 산술평균 기하평 그 관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됐지?